자, 오늘의 뭐 히든 종목 우리 앵커님께서 아주 쉽게 알려주셨는데, 이전에도 뭐 히든 종목이었지만 분할 매수 전략 잡아드려가지고 아마 이전에 공략하신 분들은 지금 다 수익 전환이겠죠. 비중을 또 이제 더 싫고 이제 오신 분들, 공략 못하신 분들은 뭐 이제라도 공략을 좀 해볼 수가 있겠죠. 방송에서 다 말씀드린 부분은 뭐 생략하도록 할게요. 수급이나 실적이나 전체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오늘 기준에서 뭐 상승 장악형 하락 추세가 좀 길게 이어지면서 이렇게 SK 이노베이션처럼 하락 추세가 길게 이어지면서 하락률이 크면은 이렇게 신뢰도는 더 높아진다 말씀을 좀 많이 드렸죠. 기획도 해드리고 상승 장악형, 상승 장악 확인형. 근데 보시면은 SK이노베이션 주봉 기준에서 상승 장악 확인형이 형성되면서 큰 상승 흐름을 보였죠. 500% 가까운 상승률. 이렇게 가는 종목들, 충분히 가치가 있는 종목들은 비중을 좀 강하게 실어서 여유를 두고 길게 보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단기 공략주, 뭐 테마주들, 이런 소형 테마주들로 계속 하시다 보면은 언젠가는 물리고 언젠가는 수익 중이어도 손실로 바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가치를 보고, 기업의 가치를 보고 들어가는 거죠, 주식 투자는. 그래서 가치 투자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길게 길게 비중을 실어서 수익을 좀 보는 게 아무래도 훨씬 수익률이 크겠죠. 그렇다면 오늘의 종목 충분히 지금 흐름 기준에서는 부담스럽지 않은 구간이다 말씀을 또 드렸고, 일본 기준에서 뭐 상승 장악형 나고 나서 크게 하락하진 않았죠. 그리고 여기서 방송 중에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연휴 때, 설 연휴 때 제가 갭에 대해서 교육을 좀 해드렸는데, 지금 보시면은 갭이 바닥에서 나왔죠. 바닥에서 또 갭이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 갭을 메꾸지 않았죠. 이 갭을 메꾸지 않았다면은 요거는 고점에서 형성돼도, 저점에서 형성돼도 골든, 아니, 아일랜드 갭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고점에서 형성되면 소멸 아일랜드 갭, 그리고 저점에서 형성되면 추세 반전 상승 갭으로 또 볼 수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아일랜드 갭이 바닥에서 형성되면서 메꿔지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긍정적인, 기술적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갭 기준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이고, 캔들 기준에서도 1월 27일 날 상승 장악형, 그리고 주봉 기준에서도 상당히 보시면은 이전에 교육해드렸던 전서구형 형태가 명확하게 나왔죠, 여러분들. 주봉 기준에서는 전서구형, 월봉 기준에서는 이동평균선 기준에서 보시면은 20월선이 60월선을 또 돌파하면서 월봉 기준에서 골든 크로스가 나왔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추세가 좀 긍정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겠죠. 기대를 또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기술적으로도, 그리고 업황도 긍정적, 그리고 실적 모든 면에서 흠잡을 부분이 없겠죠. 그래서 오늘의 히든 종목으로 선정을 했는데, 포스코 우선 뭐 전략이 좀 중요하겠죠. 전략을 좀 잡아봐야 되는데, 차트를 좀 띄워놓고 전략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띄워놓고 메모장을 열어가지고 좀 적으면서 전략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 톡방에
한정현 님이 포스코 케미컬을 올려주셨는데 비중은 많지 않네요. 그래도 15만 4천 원. 잠깐 종목 보고 포스코 전략을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케미칼도 근데 아마 실적은 양호할 거예요. 실적은 예, 충분히 양호하고 지금 좀 고평가되어 있는 부분도 있긴 한데 이 종목을 조금 자세히 좀 봐야 되는데 PR이 생각보다 많이 높죠.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게 좀 없어가지고 포스코 케미칼 그래도 이전에 좀 괜찮다고 좀 보긴 했는데 PR이 좀 높죠 많이. 지금 15% 아니 5%에 15만 원 정도인데 손실률이 좀 되시죠. 일단은 뭐 10만 원에서 11만 원 사이가 이제 의미 있는 좀 가격으로 볼 수가 있겠죠. 10만 원이 이탈된다면은 일단은 절반 정도 다시 정리하셨다가 전량 정리도 뭐 부담스럽지 않으면은 정리를 하셔도 되고 또는 절반 정도 10만 원 이탈된다면 정리해서 8만 원 정도 8만 원 정도가 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8만 원 정도에서 다시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빠져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등이 나온다면 14만 원 라인 정도에서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가가 뭐 상승하기 위해서 모멘텀이 좀 있어야 되는데 포스코 케미칼 아마 작년 기준에서는 재료가 좀 나오면서 상승을 했었는데 지금 기준에서 재료가 있는지 잠깐 한번 기사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히든 종목 공개하기 전에 항상 출석 체크 하시는 거 아시죠? 히든 오늘 히든 종목 이제 전략을 잡아 드리니까 원래 오픈하기 전에 출석 체크를 했었는데 오늘 좀 깜빡했네요. 어, 노란 톡방에 여러분들 히든 많이 눌러주세요.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오늘 이제 히든 종목이 대형주지만 대형주로도 여러분들 충분히 큰 수익 그리고 대형주의 비중을 많이 실어서 수익을 보는 게 더 효율적입니다, 여러분들. 더 안정적이고 리스크 관리도 없고 리스크 관리가 더 잘 되죠. 테마주로 비중 조금씩 해서 들어가는 거 비중 많이 들어가면은 변동성 크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대형주로 비중을 좀 많이 실어서 20에서 최소 30% 정도는 수익을 좀 보셔야 수익금이 크겠죠, 여러분들. 테마주 하는 데들 재료 있다고 같이 들어가서 물리지 마시고 좀 대형주 위주로 하시는 게 안정적입니다, 여러분들. 자, 포스코 케미칼 잠깐만 뭐 최근에 이슈 내용이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예. 포스코 케미칼 이전에 2차전지 소재 양극재와 음극재로 좀 많이 올랐었네요. 근데 저는 아쉽지만 2차전지 소재는 글쎄요, 올해 제가 봤을 때는 큰 흐름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13만원에서 14만원 정도에서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반등이 나오게 되면. 근데 거기까지 가기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일단은 10만원의 손절가를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손실이 커도. 아니면은 아주 길게 보시거나 또는 아까 처음에 전략 잡아드린 것처럼 2차 전지가 다시 올라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데 기간이 좀 상당히 걸릴 것 같아요. 올해 너무 작년이죠. 2021년도에 워낙 좀 이슈가 되면서 부각이 되면서 반등 상승세가 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올해는 좋은 흐름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일단은 거의 다 2차 전지 소재 관련주들을 다 오버슈팅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영향력은 좀 크게 받을 가능성, 그리고 주가가 상승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제한적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기준 잡아드린 거 참고하시고 제가 볼 때는 반등 혹시라도 나오게 된다면 14만 원에서 13만 원에서 14만 원 사이에서 정리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올해 추가적인 반등은 조금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뭐 가치주나 은행주 또는 오늘의 뭐 히든 종목 포스코가 차라리 낫지 않은가. 포스코로 편입해서 손실을 좀 많이 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이 포스코 케미칼이 올라오는 것보다는. 자,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 정리, 전략에 대한 정리를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 자, 이제 포스코 전략을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포스코 일본 기준에서 일단은 뭐 2회 정도 분할 매수가 적당해 보입니다. 너무 길게까지는 볼 필요 없고, 주가가 혹시라도 눌리게 된다면, 포스코 관련해서 제가 좀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물적 분할에 대한 우려가 해소가 됐죠. 그래서 저는 그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반대로 생각하면 호재로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적 분할에 대한 리스크가 해소가 됐죠. 그거를 역으로 생각해서 호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에 대한 반등 충분히 저는 열려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너무 양호하죠. 그 부분을 조금 1월 28일이었죠. 1월 28일 날 주총에서 물적 분할에 대한 승인이 결과가 이제 나오면서 투표에 의해서 물적 분할이 이제 승인이 됐죠. 그래서 물적 분할에 대한 우려가 또 해소가 됐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포스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전략을 잡아보도록 할게요. 메모장을 좀 열어가지고. 지금 가격대라면은 2회 분할 매수 정도면 적당할 것 같아요. 2회 분할 매수. 비중은 뭐 여러분들 현금 지금 가지고 계신 거 기준에서 기준을 좀 잡으시면 되겠죠. 비중은 뭐 10% 정도? 10% 전후 2회 분할 매수로 해서 1차 매수가. 추가 하락하게 된다면 2차 매수가까지 해서 우선은 뭐 내일 시간에 2호가 정도 올랐는데 크게 뭐 의미는 없죠. 1,000원 정도 올라서 28만 3천원에 마감이 됐는데 크게 의미는 없죠. 정회원 분들은 1월 28일 날 이때 상승 장악형 제가 확인하고 장 마감 후반에서
장 마감 한 이때 한 20분 전? 3시에서 3시 10분에 추가 매수 또는 신규 매수 비중을 또 확대했죠. 그래서 정회원분들은 이미 지금 충분히 수익권의 수익률이 높고 1차 매수가 기준에서 한번 전략을 잡아보도록 할게요. 28만 원 정도. 28만 5천 원. 이 사이에서 1차 매수 정도. 주가가 눌리게 된다면 2차 매수는 26만 원. 26만 원 전후. 26만 원에서 26만 5천 원. 손절가도 있어야겠죠, 여러분들.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볼 수도 있긴 한데 25만 원을 좀 이탈하면은 아무래도 추세가 또 꺾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손절가는 25만 원 정도로 기준을 좀 잡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여러분들 목표가는 잡아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목표가는 여러분들 뭐 10% 정도 기준 좀 잡으시면 되겠죠. 이게 주가가 눌렸다가 다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목표가에 대한 설정은 아쉽지만 정회원분들에게만 해드리기 때문에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지금 설정해 드리는 게 좀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목표가는 개별적으로 10% 정도 기준에서 대응하시면 되고 손절가는 25만 원. 그리고 1차 매수가, 2차 매수가. 1차 매수가에 뭐 5% 들어가고 2차 매수가에도 5%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또는 정석으로 친다면은 뭐 10%를 3분의 1로 나눠야겠죠. 그래서 1차 매수가에 대략 뭐 3.3% 정도. 그리고 2차 매수가에 나머지 6.7%죠. 이런 식으로 들어가도 되고 아니면 뭐 3%, 7% 이렇게 들어가셔도 되고 또는 5%, 5% 이런 식으로 들어가셔도 되겠죠. 리스크 관리 면에서는 이렇게 3분의 1 들어가고 2차 매수가까지 빠진다면은 3분의 1을 들어가는 게 정석인데 뭐 5%, 5% 들어가도 크게 뭐 차이는 없죠. 그래서 포스코 상당히 저는 긍정적으로 또 보고 있기 때문에 전략 참고하셔가지고 뭐 대응하실 분들은 참고하셔가지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시간